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젊은 생각 미래학화 연구소입니다. 2022년 이민년 신년 운세와 월별 운세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강의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2021년 신축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지나고 나니 좋은 기억만 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들 더 좋은 일들, 또 더 멋진 일들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민년 말띠 운세에 대해서 초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월별 운세까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말띠 초음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네, 이민년 말띠는 신년 운세는 많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면 조금의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대범하게 대처하면 손해가 운으로 바뀝니다. 올해는 기인이 오기 때문에 노력과 자제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더불어 주위에 가까운 지인들의 조언에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2022년 말띠생들 호랑이띠와 삼합이 들어오는 해로 운기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해입니다. 주역에 이르기를 말은 겁이 많고 항시 서서 자는 주행성 동물로서 누워서 자는 법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근면성은 있으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은근히 공꽃을 바라고 또 게으른 것이 흠입니다. 다만 겉으로 우둔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계산을 하고 있으며 동정심도 많고 아울러 정직합니다. 말은 빠르지만 표현력이 부족한 편으로 화술에 능란하진 않습니다. 평소 미식과 사치를 좋아하며 행동이 일정하지 못하고 자충우돌 천방지축으로 주위의 사람들로 당하게 하는 일면이 있으며 남의 말을 곧잘 들어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으나 본 심성이 선량한 까닭에 종래에는 주위로부터 동정을 받게 되어 안정된 생활을 갖게 됩니다. 운세는 초년과 말년에는 길하지만 중년 한때 신고가 따를 수 있습니다. 말띠는 시간상으로는 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1시 30분, 방향은 정남 쪽이고 계절은 6월, 음력 5월입니다. 한여름이며 만물의 성장이 극에 달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음양상으로는 채는 음이나 용은 양의 기운이고 오행으로는 화에 해당합니다. 이런 말띠생은 12성, 당사주 12성의 천복성의 별로 말과 행실이 바르고 일찍 부기를 내리며 귀인이 나타나 도운이 매사 순조로운 그런 운세입니다. 이어서 말띠 운세에 대해서 대소사, 기룡 운세 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직업운,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직업운은 올해는 현재 상황에 최대한 충실하시고 준비하며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요. 재물운은 재물운기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최대한 적극적 마인드가 좀 필요합니다. 투자 마인드 조금은 강하게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정운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 끈기를 보여준다면 상대방도 진심으로 다가오는 연애운을 맞이합니다. 건강운 위험한 일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겠고요. 정신적인 피로 신경 쓰시면서 건강에 많은 관심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띠 운세 초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띠 초운 살펴봤고요.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 제가 준비한 순서는 삼재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새해에 이사할 계획도 있고 새로운 계획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라든지 또 아니면 사업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의 어떤 방향에 대한 어떤 궁금한 부분들, 그래서 삼살방이라든지 대장군 방위, 아무래도 좋은 방향보다도 좋지 않은 방향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공간적인 부분, 사주명리는 시간적인 학문이지만 이런 풍수적인 부분, 이런 부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순서 좀 잠시 마련해 봤고요. 삼재에 대한 거, 내년도 이민년서부터 삼재가 이제 바뀌게 되죠. 우리 기해년, 경자년, 신축년으로 이뤄왔었던 그런 삼재가 내년 이민년서부터는 신자진해서 원숭이, 쥐, 용띠로 다 삼재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이렇게 이제 용띠
쥐띠, 원숭이띠가 삼재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이제 들삼재라고 해서 처음 삼재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삼재는 그 9년 주기로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세 가지 재난을 겪는다는 것으로 도병재, 영려재, 기근재. 예전에는 그래서 도병재라고 그래서 무슨 무기라든지 연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제 이런 거로 해서 어떤 그 재해를 입는다. 또 영려재라고 이야기해서 또 질병이라든지 어떤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그 거로다 재앙을 입고, 기근재라고 해서 경제적인 어떤 재난이 온다. 그래서 삼재를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최근에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뭐 절에 가서 스님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점집에 가서 이런 무당님들한테 어떤 그런 그 사주 신의 운세를 보게 되면 이 삼재에 대한 얘기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는 이 삼재는 무시만 할 수 없는 그런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항시 예전서부터 많은 그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전해져 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고 어느 정도 타당성을 우리가 인정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삼재를 나쁜 쪽으로, 나쁜 기후로 생각하셔서 겁을 먹는다든지 또 겁을 주는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절대 관가에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삼재에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3년 동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고 또 새로운 거를 위해서 하나 정도 내가 재충전하는 기회로 또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좋았던 일이 많으셨던 분들은 조금 한술 내려놓고 한 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고, 또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어오신 분들은 새로운 도약의 시간으로 잘 재충전의 시간으로 잡으셔서 도약할 수 있는, 더 이상 내가 이제 밀려날 데가 없다는 그런 마음 자세로 삼재를 잘 활용하시고, 삼재를 어렵고 힘들고 너무 그렇게 무섭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삼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재에 이어서 삼살방인데요. 삼살방은 우리가 이사를 할 때 가장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방인데요. 사주 명리학이라는 건 시간의 학문이고 풍수는 공간의 학문인데요. 삼살방위는 우리가 이사 같은 걸 할 때 돌아가는 그 우주의 기운, 사실은 사주 명리학, 우리 명리학은 우리 인간을 갖다 소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어떤 살아가면서 인간이 태어나서 또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과정이 우리 우주적인 거로 보게 되면 자연 현상과 똑같이 일치합니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에 태어나서 여름에 꽃을 피고 가을에 또 걷어들이고 겨울에 또 휴식하는 이런 과정하고 똑같이 되는데요. 이 삼살방위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럴 때 한 번쯤 살펴보는 거, 결코 또 이런 부분도 요즘에는 많이 이런 것이 퇴색했습니다만은 일정 부분 너무 무시할 것은 아니다. 알아서 그것이 결코 흠이 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살방위는 1년에 한 번씩 시계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고요. 삼살방위는 해마다 바뀌는 흉한방위로 12신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겁살, 제살, 천살방위를 말합니다. 삼살방위, 세운의 연지, 내년도 이민년입니다. 이민년의 그 연지, 지지가 인인데요. 인이 들어가는 그 삼합의 왕지. 그래서 인호술의 오와 충하는 자오충이라고 충이하는 그 방향인데요. 그래서 자의 방향이 북방, 그래서 북쪽 방향이 삼살 방향이 됩니다. 내년도 이민년에는 북쪽 방향이 삼살 방향이 되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생각하셔서, 물론 여기에 대해서 개운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진행하게 되면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서 너무 겁만 먹으실 건 아니지만 북쪽 방향이라는 거. 이어서 대장군 방향입니다. 대장군이란 죽음의 세계에서 군의대를 관장하는 군신을 의미하고요. 이 방위를 범하게 되면 재앙을 당한다는 것으로, 대장군 방향은 3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것으로 방합을 기준으로 지난 계절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민년 인묘진 3년 동안은 전 계절인 북쪽 방향이 이제 대장군 방향이 되겠고요. 대장군 방향을 보는 것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본인을 자기네 집을 기준으로 해서 대장군 방향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재, 삼살방, 대장군 방향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민년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월별 운세 중에서 기룡 운세, 잠시 명리학적인 부분, 사주 명리의 기본적인 부분에 우리가 운에는 합평충파의 지지의 운이 5개지의 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합운이란이 들어오고 충운,
형운, 파운, 해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년에 1월달과 이민연지와 월지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운이 같이 어울려서 운의 기둥에 어떤 요동을 치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12월 달 중에서 제가 5가지 운만 한번 설명드리고 나머지 그 계절은 무탈하게 중간 정도로다가 생각하시고 넘어가셔도 되실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이민년의 3월 달에 들어오는 운은 파운이 들어옵니다. 이 파운이라는 것은 다시 하던 일이 그 새로운 상으로 전개된다는 그런 그 운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묘파, 그래서 좌오묘유라고 왕지파가 있고요. 인신사이라고 생지파가 있고, 진술충미, 그래서 이제 묘지파가 있는데, 상황묘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민년에는 좌오묘파, 왕지파이기 때문에 이런 왕지파가 다행할 경우 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자신이 하던 일을 갖다가 이 파운이 되게 되면 새로운 거 조금 더 보태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리모델링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더 확장시키는 그런 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실 거고, 그래서 3월달 같은 경우는 하던 일이 있어서 계신 분들은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시켜서도 그렇게 해서 확장시키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월 달인데요. 6월 달에는 형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본인의 어떤 자신의 고집이라든지 주장이 너무 강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자승자박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5 자형이라고 그래서 말과 말 두 개가 이제 같이 나와 같이 만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자신을 좀 돌아보고 말과 행동, 언행을 조금은 살펴보는 그런 그 달로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고, 물론 조심하고 좀 알고 조금 신경 쓴다면은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많은 그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여러분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어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는 화분이 들어옵니다. 자형에 이어서 화분이 들어오는데요.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이 함께 있습니다. 화합에는 우리가 좋은 것을 합할 경우 합해서 답답해질 수 있고요. 또 좋지 않은 것을 합해서 더 이상 어려운 일을 더 이상 확장시키지 않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같이 봐야 될 텐데요. 상황마다 그 개인 사주 명리학적인 부분에서 사주 명식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같이 제가 계략적으로 큰 이런 월별 운세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어떤 운의 흐름 이런 걸 살펴보는 정도의 어떤 계략적인 설명 부분이지, 이 운에 대해서 7월 달에 무조건 이렇게 뭐 화분이 온다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운의 흐름이 이런 운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강의를 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충이 되는데 충운이 들어오는데요. 변화, 변수, 이별 등 이런 그 운기가 이제 운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운도 무조건 뭐 충이라는 어떤 그 글자가 주는 이미지 때문에 충돌이다라든지 뭐 이런 느낌상의 좋지 않은 어떤 어감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 뭐든지 운에는 모든 운 5가지 운, 형운, 파운, 합운, 뭐 충운 이런 그 해운들이 다 약간 부정적인 면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좀 많고 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항시 음양에 섞여 있어서 좋은 운은 안 좋은 운과 같이 오지, 좋은 운은 하나만 오고 나쁜 운 하나만 절대 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그 전체적인 그 확률적인 부분에서는 뭐 100을 놓고 볼 때 5대5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7대3이 될 수도 있고 6대4가 될 수 있고 뭐 88대2도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운이 80% 오게 되면 20% 정도 좋지 않은 운도 같이 결쳐 따라온다. 근데 다만 내가 80%의 운을 내가 활용하느냐, 아니면 내가 좋은 운이 80% 왔는데 좋지 않은 20% 운에 내가 더 거기에 신경 써서 좋은 그 운 80%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하면은 그거는 참 불행한 그 결과가 나오겠죠. 이런 것처럼 또 좋지 않은 운이 만약 80%가 왔어도 좋은 운이 20%가 같이 섞어서 오는데요. 이럴 때 좋지 않은 운을 가감히 우리가 흘려보내고 떨쳐버리고 좋은 운 20%만 꽉 잡고 거기에 신경 쓰셔서 여러분들의 운을 최대한
좋은 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23년으로 넘어가네요. 2023년 1월 달에 운이 해운이 들어옵니다. 짝을 못 만나게 하는 거. 지지에는 육기, 충기로다가 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의 축이 이제 좌우 이제 해가 되는데요. 자축해가 되는데 또 자축 원진도 됩니다. 그래서 원진이라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래서 원진살과 함께 해운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 2023년도 1월 달에는 해운과 원진이 같이 들어온다. 이 정도 설명 좀 드리고 오늘 강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전체적으로 다 말띠 운세에 대해서 살펴는 봤습니다. 많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계략적으로 너무 긴 강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부담도 될 수 있고 저 역시도 핵심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되도록이면 좀 짧게 전달해 드리려고 최대한 압축해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꼬이기도 하네요.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2021년 신축년 이루지 못한 일들은 이민년 새해 더욱 멋지게 이루시길 바라고 다가오는 2022년 좋은 일,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젊은 상가 구독은 여러분들이 저에 대한 사랑이고요. 좋아요는 저에 대한 응원과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더 알찬 강의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